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기사가 발견돼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미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기사입니다. 우한폐렴 여파로 북한이 개성 사무소를 잠정 폐쇄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30날 북한이 남북한 연락 채널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했다. 이유는 우한폐렴 확산을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 붙어 있는가 하면요. 그 30날 북한 노동신문은 평소에 하던 위생 방역 체계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라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내보냈답니다. 일면에 실었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1일에는 중국의 우한폐렴을 보도하면서 외국인 북한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21일에는 외국인 북한 관광을 정면 중단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30날에는 국가 위상 방역 체계, 이건 평시의 방역 체계겠죠. 이걸 국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래서 우리도 철수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개성 연락 사무소에 북한 애들 나오지 않은 건 다 아시죠? 우리만 가서 뚝 앉아 있고 북한 애들은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건데 그나마도 폐쇄했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지금 핵폭탄을 맞은 사태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가 북한이 맞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문재인 정부는 활용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방법은 거의 유일한 거는 경제 봉쇄였습니다. 경제 봉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줘왔는데 그거는 이제 예상했던 거고 국제사회가 어떤 일정한 결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북한도 대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긴급하게 갑자기 우한폐렴이 확 퍼졌거든요. 중국이 감추고 있다가 도저히 감추지 못하니까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확 퍼지면서 전 세계가 이제 바짝 뭐 WHO까지 세계보건기구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할 정도로 이제 큰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 미국도 일본도 호주도 영국도 자국 교민들을 빼낼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위기가 터진 건데 이런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느냐가 이제 국가의 능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질병방역본부인가요? 거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좀 성원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사건 때도 엉성한 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다고 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 현장 대처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때문에 전체가 매도를 당했는데 그렇게 매도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결국은 그분들이 막는 거니까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죠. 정부가 어벙어벙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을 변화시켜서 통일을 하겠다.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서 북한에게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북한에게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잘해주면은 북한이 우리 품에 안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하나의 큰 가설이었고 그래서 오라 남으로 뭐 가자 북으로 뭐 거꾸로 또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추진했고 북한에 뭘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기사만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남북 간에 무슨 대북 지원이나 또 경제 교류 같은 것도 일체 중단되게 돼버렸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다 실패했다는 거죠.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신이 선택한 거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의지가 강하게 하는 사회였으면은 우한폐렴 정도 이거 뭐 지금 우한폐렴 돈다고 우리 서울 시내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해야죠. 문재인 정부 진짜. 근데 이거 갖고 쑥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네. 자, 제가 북한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날 삼지연 극장에서 김정은, 이설주, 김여정이 참석한 가운데
갑자기 김경희가 등장해서 공연을 받습니다. 북한이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공개 행사를 김정은이 못 가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왜냐하면 우한 폐렴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동지에 대한 방역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악수도 아무나 못하고요. 다 손을 닦고 하고 철저하게 위생을 신경 쓰는데, 앞으로 이런 대중 행사에 김정은이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1월 25일 나타나는 게 김정은이 확실하다면은 그동안 상당한 의료 치료를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살이 쪄서 헉헉거렸었고, 그래서 살 빼기 위한 조치를 중국에서 한의사들이 들어가서 했다는 이야기, 또 심장 질환, 심장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았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연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세한 걸 조금 더 지나면 결국은 북한도 시간차를 두고 다 나옵니다. 어쩌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 이 친구가 지금 우한 폐렴이 돌고 있는데 행동을 한다? 회복 중인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핵을 또는 미사일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맞선 큰 무기가 경제 제재였습니다. 봉쇄,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가했는데, 이런 거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는 국제사회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걸렸죠. 북한이 대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한 폐렴은 중국이 억누르고 감추고 하다 갑자기 스프링이 올라오다 팍 터져버리면서, 그것도 그들의 춘절, 우리의 설 명절 때 무한에 있는 주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커져버렸습니다. 지금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바짝 긴장시켜서, 북한은 이제 의료체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는 전형적인 폐쇄 정책으로 갑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부터 받는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폐쇄를 하다 보게 되면 국제사회의 지원, 또 경제교류도 일종의 지원인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식량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북한의 붕괴가 이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통일을 하자면서 북한에게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통일을 유도하자, 연방제 통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한 폐렴 정도 돌아갔고 대한민국에서 뭐 사람들이 못 돌아다닙니까? 뭐 감염자를 멀리하는 증상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회생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죠. 뭐 교류까지 다 끊어요? 그럼 결국 이분들이 얘기했던 북한 지원은 허구였다는 거죠.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솔직히 하자 이겁니다. 남북한을 통일을 하려면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은 어렵습니다. 붕괴를 시키면은 바로 북한이 뭐 급변으로 갈 것 같지만 안 갑니다. 거기서도 국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세워서 또 운영을 하다가 또 와해가 되고 또 와해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은 대한민국과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독일이 그런 예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라이프치히에서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촛불 시위가 시작되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서울에서 촛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촛불 혁명, 우리가 북한에 통합되려고 했나요? 왜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촛불을 자랑하나요? 북한에서 피어오르게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남북이 똑같이 우한 폐렴 위기를 만났는데 북한이 훨씬 당황합니다.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이제 저것이 들어가서 북한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이 공동화되고 불안감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방역 미스를 하게 되면 시위가 터질 때가 아주 기회입니다. 아주 기회입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디냐?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국정원을 공무원화 해버렸어요. 월급쟁이. 연금이나 바라고 사는 공무원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북 대화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NSC를 이종석 차장한테 맡기면서 남북 대화를 하는 기구로 만들어버렸어요. NSC라는 게 국정원보다 더 큰 기구로서 국방부와 외교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총괄하는 기구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통일을 위해서는 안전과 안보로 희생해버리겠다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죠.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근데 이 정부는
결국 지금 국가안보실을 만들어 갖고 안보실이 NSC를 이끄는데 거기도 결국은 남북 문제가 위주로 가버렸습니다. 네. 한 번에 실패를 하고도 또 반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전의 용사들은 그 조직에 다 살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뭡니까 화교 간첩 사건이 위조라 그럴까 됐다고 해서 국정원 아이오들 공작관들이 자살을 하고 막 그랬는데 자살할 만큼 자기 프라이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친구들을 풀어놓으시면은 북한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놓고 북한이 힘이 빠질 때 도저히 안 되면 기부업하는 형태로 우리랑 통일이 됩니다. 평화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우리 사회의 방역하는 이 위기 시스템도 잘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위기가 저쪽도 위기니까 저쪽을 흔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천재 이루의 기후를 그토록 골치 아픈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 유럽 전쟁을 보게 되니까 용감함과 용감함이 맞붙는 전쟁이잖아요. 상대가 굉장히 용맹할 때 이런 점수를 쓰더라고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집 같은 걸 완충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전갈, 독사, 그리고 동물 이런 그다음에 말벌집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투척기로 빵 쏘더라고요. 상대방이 성 안에 갇혀있는 조직이면 더 좋죠. 그래갖고 그게 날아가면 항아리가 퍽 깨지면서 완충제 때문에 죽지 않은 뱀, 독사, 전갈 이게 나오면요 용감하게 특히 말벌 나오면 용맹하게 싸우던 상대방 병사들이 기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을 함락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도 쓰는가 하면 역병이 돌았을 때 역병으로 죽은 아주 좀 흉측한 시체를 그렇게 해서 투척기로 상대방한테 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격렬하게 용감하게 싸우던 상대편 병사들이 막 엄마 뜨거라 하고 죽기를 맹세하고 싸운 병사들이 살겠다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만큼 그 상대방의 용감함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역발상, 상상도 못하는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걸 썼을 때 상대방이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을 1대1로 만났을 때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오히려 아리따운 미인이 가서 하늘 하게 되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법은 역발상이라는 건 없고요. 누구나 봐도 떠오를 수 있는 순진한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기회를 잡고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근데 뜻밖의 우한폐렴이 돌아가지고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문재인 정부는 잡아보도록 하십시오. 다행히도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이 흔들려서 지금 우리가 역병에 걸린 시신을 북한으로 쏠 겁니까? 말벌을 던질 겁니까? 오히려 북한이 그 짓을 많이 해왔었죠. 우리가 방역 시스템에서 막아왔던 건데 지금 하늘이 벌을 내렸는지 북한에서 우한폐렴이 돌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때 대북 심리전을 굉장히 강화하고 우리 합참에 있는 심리전 부대들, 대북 방송 부대들, 그다음 우리 정보사 팀들, 그다음 국정원의 해외 공작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총력으로 뛰면 기회 옵니다. 이런 것들을 NSC를 열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들이 좀 의견을 모으고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행사를 많이 줄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로 삼지 않으면은 어쩌면 4.15 총선에서 다행히 여당이 이긴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다음 대한민국 위기가 벌어질 수 있어요. 뭐라도 하나 해서 과거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위기에 몰렸을 때 포클랜드를 점령해서 영국하고 점령을 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자기 정권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외부의 위기를 일으키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북한이 흔들흔들하게 되면 문정부는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신 이 기회, 북한이 우한폐렴을 매우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할 때 찌르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 정권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방역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 왕성한 산업 능력과 의료 체계가 들어갈 때 북한 주민을 방역할 수 있습니다. 북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스크가 가서 3천만, 2천만 북한 주민한테 제공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안 됩니다. 국제사회도 지금 북한에 대한 봉쇄 때문에 안 되고 자국에 대한 방역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이런 발상을 문재인 정부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